네, 시정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박건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안국수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등 총 3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됩니다.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남용되기 때문이죠. 민주공화국을 갖추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주의를 바치는 시스템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국민이 규모가 큰 국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나누고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집행에 참여한 후에 그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하나의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싫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시행되고 있던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역시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하고 그 내용을 사실상 없애버리려는 지방자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예산으로 고유한 자치 주권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의 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500개에 이르는 정책에 수혜자 645만 명, 금액으로는 9,997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각 복지정책들을 폐지하도록 강요하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자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자치, 자기 지배의 원리를 관철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성남시가 그간의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들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1,200억 원의 지방채조차도 매년 160억 정도씩 갚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성남시는 160억 원의 지방채를 갚게 돼 있고 추가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성남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도 인정합니다. 3년간 성남시는 재정 안정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그룹을 하고 있군요. 최고 등급입니다. 성남시가 재정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아껴서 부정부패를 없애서 그리고 탈루되는 세금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재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이런 지방자치 침해 행위, 주민복지 침해 행위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나서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거나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고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자치주권 행사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쌍한 시민들을 골라서 시혜적으로 해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필수 비용에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 비용에 최대한 지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껴온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개선해온 성남시의 재정 운영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일에 저는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에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왜 더 어려운 시민들을 버려두고 이런 복지 정책을 하느냐고 지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빚을 갚고 나서 확보된 가용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장애인 예산을 2배가 넘도록 증액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산, 보육, 육아 지원에도 막대한 금액을 지출한 걸 여러분도 의결 과정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200억 원이 넘는 오직 성남만의 교육복지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이제 더 큰 여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는 일자리 대신에 그들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우리 지역 골목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화폐, 성남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성남시 상인연합회 임원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성남시의 복지 지출을 상품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우리의 성남시 복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산 집행을 수반하는 어떤 정책은 가급적이면 중첩적인 정책 효과를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청년 배당에 대해서 왜 상품권을 주어서 깡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고 집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수 거기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그 돈이 우리 지역사회에 쓰여지지 않거나 또는 대형 유통점이나 술집 또는 복권방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상품권을 지급해서 우리 지역 영세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교복은 준비가 부족해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성남 지역 내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을 통해서 현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3세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염가로 수입해다 대기업 상표만 붙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훨씬 싼 가격으로 교복을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교복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재료 공급자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상업활동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산후조리 지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300년대가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고 2700년대 말쯤이 되면 단 한 명의 국민도 없이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출산율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이 충분한 실효를 거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에 의해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1조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 증진을 이 법 제정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해놨는데 그 안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게 될 경우에 중복이나 누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누락 여부를 걸러내기 위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동의나 승낙, 허가가 아닙니다. 협의 결과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 결과 역시 일방적인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따르는 게 아니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면 됩니다.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 반영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걸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은 왜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하나의 독립된 지방정부, 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또 사회보장위원회와 이 3대 복지정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그때 시작했던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협의 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복지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앞으로 중앙정부는 1년간만 협의를 지연시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다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승인이나 동의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 중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의 협조와 우리 시민들의 협조로 많은 재정 구조 조정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재정 여력으로 1차로 비공식 부채들을 대규모 청산했고 2차로 노인, 아동,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산후 조리 지원, 최악의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른 정책을 버려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급한 복지정책들을 다 시행하고 난 후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3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 막고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심하게 침소봉대해서 이 정책이 마치 성남시 복지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남시로 이사 오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복지 정책이 잘 갖추어진 복지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중에 특히 청년배당 문제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달리 수입이나 자산이나 기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의견이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복지정책이 최초 시행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에게 왜 무상으로 공짜로 밥을 주고 주거를 지원하느냐. 굶으면 일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복지 정책은 시행됐고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은 세계적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복지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략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또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소득, 수입, 자산, 기회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올해부터 전 국민에게 약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은 곧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5세가 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득과 자산과 기여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공약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니 왜 차등을 두지 않느니 하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소득 도입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결국 부분적인 복지 정책으로 후퇴했습니다만 그러나 명백한 것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전 국민 65세 이상 자에게 일괄적으로 하다못해
대표적인 재벌 회장인 이건희 회장조차도 월 20만 원씩을 무조건 받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 배당은 본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은 이미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후 배당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청년 배당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를 떠받칠 사람들에 대한 선투자라는 점에서 약간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국가도 제대로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 걸 성남시에 일자리 만들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진 마십시오. 성남의 청년은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 성남의 청년들은 우리 성남의 기성세대와 우리 성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비난하고 지옥불 반도를 되뇌이면서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질문 중에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